지난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또 친러 반군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의 3분의 1 정도가 러시아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개전 80일이 지나면서 아조해의 최대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이 함락됐고 이후 러시아는 돈바스에 전력을 집중합니다. 돈바스를 완전히 장악하면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동쪽 영토가 러시아의 손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더 장기화한다면 전투는 흑해의 항구 도시 오데사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데사가 함락되면 우크라이나는 해상 보급로가 끊기고 결국 내륙 국가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아조해를 비롯해 흑해까지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이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입장은 어떻고 또 미국의 고민은 무엇인지 3명의 현지 특파원을 동시에 연결해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에 나가 있는 김규수 특파원, 전쟁 시작 전부터 그곳에서 계속 취재를 해오고 있는데 개전 초기와 지금의 상황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KBS는 전쟁 발발 한 달 전 국내 언론 최초로 지금은 러시아에 함락된 마리우폴을 방문해 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우크라이나 상황 전달해드렸었습니다. 러시아 침공 10일 전인 2월 14일부터는 우크라이나와 가장 가까운 이곳 폴란드 국경에서 전황과 피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 등을 계속해서 보도해드렸고요. 전쟁 100일을 맞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초기와 현재 이곳의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이어주는 메디카 국경 검문소. 개전 초 폴란드로 하루 30만 명 넘게 피란을 왔지만 지금은 2만 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이젠 오히려 우크라이나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가족들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난민들이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위험하지만 다시 들어가는 난민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라민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던 푸셰미실 중앙역도 이젠 한산합니다. 한 달 넘는 피란 생활을 마치고 오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데이아나 씨는 가족을 다시 본다는 생각에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Come back to Lviv because my husband and my son is 20 years old. They are left in Ukraine. 피란민들을 수용하던 쇼핑센터에도 눈에 띄게 그 수가 줄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피란민들을 돕고 있었는데요. 직접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식료품을 전달하는 위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요청하는 도시가 너무 많아서 음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네, 이번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조빈나 특파원,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제시한 목표 100일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네, 러시아 국방부는 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특별 군사작전 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고 세베르도 도네츠크가 위치한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해방이 거의 완료됐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흑해에 대형 상륙함 12척과 역대 최대 규모의 해군 전력이 배치돼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0일 전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계가 다수인 돈바스 지역 주민 보호, 나토 확장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 행동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런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Россия была вынуждена начать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в целях защиты людей от геноцида, а также демилитаризации и денацификации Украины, обеспечения ее безъядерного и нейтр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러시아는 평화협상에 의한 해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지만 최근 서방의 추가 무기 지원이 오히려 기름을 붓는다며 강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에선 빠르게 러시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 러시아군은 동부 돈바스 대다수 지역과 남부 헤르손주 전역, 자포리자주 일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통신, 화폐 등에서 러시아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 러시아 연방에 대한 편입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야 한다고 러시아 측은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의회 고위 인사들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러시아와 병합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 미국이 전쟁 100일 동안 추구했던 가치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이번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선명하게 주장한 건 민주주의 수호였습니다. 러시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확연하게 구분하는 가치가 바로 민주주의인데 그 최전선에 우크라이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파병을 뺀 모든 지원에 나선 겁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한 반면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중립국들조차 나토 가입을 신청하는 등 서방 동맹의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는 게 미국 측 평가입니다. 들어보시죠. In the face of Russia's unprovoked aggression against Ukraine, NATO has grown stronger and more united. And we've come to reinforce our allies, and we'll continue to do that, going forward. 자, 하지만 전쟁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데 미국 역시 전쟁을 어떻게 끝낼지 고민이 크겠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전쟁 발발 100일에 맞춰 백악관을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는데 면담 직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 속내를 비교적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y are in the best possible decision or position when negotiations starts, because most wars, also most likely this war, will at some stage end at the negotiating table. 전쟁은 결국 협상으로 끝날 텐데 미국은 40년 만에 찾아온 물가 급등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가 시급합니다.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개전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감이 쌓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국정 운영 지지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간 선거가 반년이 남지 않은 것도 바이든 대통령에겐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김규수 특파원, 고통스러운 전쟁이 속히 끝나야 할 텐데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내건 입장이 있죠. 전쟁 전인 2월 24일 이전의 상태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Ukraine will not agree to the occupation of any single inch of our territory. 2월 24일 이전 상태라면 러시아가 병합하고 있는 크림반도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우크라이나 나름의 양보안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도 돈바스 지역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여 100일을 넘긴 전쟁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에너지, 식량, 무기화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 침공에 따른 고통을 강제로 분담받고 있는 셈입니다. 서방은 하루라도 빨리 협상 테이블이 다시 차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협상 재개 시 주도권은 전선에서 유리한 쪽이 잡게 되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전 100일 된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현지 특파원 연결해 들었습니다.